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공화당 인천시당 이기순 위원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자유시장 기업을 결국에는 파괴할 경제독재 3법을 지지하며 보수우파 국민 배신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 기업 차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자영업자들을 다 죽게 해놓고 시장 현실에 안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게 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그릇된 의료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진을 파업으로 내몬 역대 최악의 정권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이번에는 자유시장 경제에 건강히 기업들을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경제독재 3법을 아십니까? 기업을 규제하여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할 경제악법이다. 순하게 말해서 기업 옥죄기 법인 기업규제 3법인데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거짓 용어를 언론 방송에 퍼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의 국회에서 논의되는 3법 공정거래법, 금융거래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무차별적으로 기업 활동을 억제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업을 대표하는 재계가 여야 대표를 만나고 해도 무기력한 상황이다. 경제독재 3법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소수 주권의 여권의 선택 적용, 다중대표 소송 제도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 있다. 경제독재 3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감사위원 등 한 명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데 대한 지분을 비율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과정에서 지배주의들을 합산 의결권은 내로 제한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침해, 지배주의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외 투기 자본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상법 개정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에 의해 경쟁 관계에 있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다며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독재 3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라 나서고 있다. 경제독재 3법은 명백한 자유시장 죽이기, 기업 죽이기이다. 그런데 보수파 국민들이 그래도 보수 정당이라고 믿고 표를 준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철저히 자유시장과 기업을 보수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신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며 버티고 있는 자유시장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경제악법, 기업 파괴법을 보수 정당으로서 반대하기는커녕 지지하고 나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을 가진 자, 기업의 자산을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자신들이 빼앗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대기업을 적으로까지 규정하는 좌파 독재 세력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시장의 기업까지 파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경제 독재 3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이라면서 이런 자들의 경제 독재 3법을 지지하고 나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규탄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적각 경제 독재 3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 2020년 9월 24일 우리가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네, 바쁘신 와중에도 미국 기자회견까지 와주신 인천시당 이기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언자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정치평론가이시면서 정치학 박사입니다. 우리공화당 정책위 의장 박태우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곳 여의도변에 오니까 바람이 거셉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그러더니 꼭 대한민국의 운명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경제 3법을 찬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거를 시장 경제 질서를 보완하는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독일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은 쟁점사항만 10가지 이상이 된다고 이걸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방관 내지 협조한다면은 이거는 교각사루다, 교각사루. 경제 포퓰리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포퓰리즘의 한 단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짧은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과오도 있었고, 또 많은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속에서 이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할 때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 일본처럼 자본주의가 200여 년간 틈틈이 짜여오면서 이렇게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나라들과 맞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민주화 개념이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면은 이 법들은 분명 공정경제 3법이 아니고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기업 옥죄기법으로 이렇게 탈바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국민의힘 당사, 야당 당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견제를 해야 될 강력한 투쟁정당으로 원내에서 유일한 그래도 보수 쪽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103석이나 갖고도 이렇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부디 경제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또 며칠째 있었잖아요. 그 어업지도 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께서 실종돼서 결국은 뭐 21일 날 실종된 걸로 나오고,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20일부터 이거를 보고를 받고 사태 파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북한의 엉터리 같은 도구를 믿고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뭐 근거리 사격이든 원거리 사격이든 그 시신을 파괴해서 가장했다는 건데, 이거를 알고도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문재인 씨가 23일 날 화상 유엔 회의 그 정상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고도 종조선언 얘기했다면, 이거는 정말 저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부 원내에서 단식을 하면서라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까지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파탄에 대해서 이들과 싸워야 될 텐데, 그저 말 몇 마디만 하고 수수방관하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다. 그래서 좌파 이중대, 중도 좌파 정당으로 전락한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비겁한 정당이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 경제 3법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만은, 그곳에 아까 우리 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 분리위원 선출 문제라든지 가등대표 소송제 문제, 그 다음에 알다시피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재개화하고, 그리고 경제개화와 대화를 하면서 보완하면서 이 나라의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야당에서 이 잘못된 좌파 세력들이 재계의 경영권에 침투할 여지를 주는 이런 법과 제도 개정에 괜찮다고 지금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바꿔서 국회에서 통과 못하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줄 것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념적인 지평을 열고 있는 공당으로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정치학자들 7,000명도 모여가지고 정의했잖아요. 지금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유사전체주의다. 유사전체주의. 전체주의 나라로 바뀌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습니까? 103석이나 갖고 수수방관하고, 국민이 알아서 해줍니까? 누가 알아서 지켜줍니까? 그 좋은 총선 기회도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소수장으로 전략하고 좌파 독재의 길을 덮어주고 있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게 처신해야 될 겁니다. 이 이상 더 밀려가지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 연방제의 불꽃을 트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문제에서 추미애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엄청난 때법들이 난무하고 국민의 정서품을 짓밟아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 암울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적화 작업의 마지막 수순, 헌법 개정을 통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빼는 헌법 개정을 이 국민의힘에서 제주권 정당으로서 막는데 소극적이고 지금처럼 말장난이 난다면, 이 당은 훗날 국민과 역사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존재의 가치도 없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죄로 역사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하는데 절대로 협조하지 말고 조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10개의 쟁점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고 경제계 원로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기국회를 넘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번 하반기 정국에 다가올 헌법 개정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막을 수 있는 국민의 대표라는 회의원의 의무를 소중히 하는 원내 정당으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역사적 책무를 목숨 걸고 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요.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은 더 이상 민주주의도 그리고 민생국회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의 장도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유사전체주의가 아니고 정말로 숨을 쉴 수 없고 자유와 평등의 물결이 다 묻어나고 오직 권위와 잘못된 일을 낙마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까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경제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공수처법 설치도 반드시 막아내고 정말로 국민을 대변해서 싸우는 정당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